안녕하세요. 전나힘 선생님입니다. 지금 3월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처음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듯이 처음 이제 학원을 보내본 이제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떻게 보면 이제 뭐 보내보신 분들이야 뭐 이제 익숙하겠지만 처음 이제 아이를 보내본 학원에 영어학원에 보내본 어머님들께서는 상담 전화가 이제 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물어봐야 효율적으로 상담 전화를 응대를 하고 그리고 또 학습 방향을 제시받는 걸까요?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일단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제 현직이 아니라 이제 전직 학원 강사였던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미리 좀 이제 학원 강사로서 좀 이제 그 상담 업무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드리자면 좀 이제 어머님들께서 소규모의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좀 소규모의 학원을 보내다가 되게 대형 학원을 보내면 조금 당황하세요.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내가 전화를 걸고 싶을 때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 대형 학원에서는 바로바로 그 교사와 강사와 통화가 안 되고 꼭 이제 보면 리셉션이라든지 데스크를 통해서 혹은 뭐 그 올림톡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학원 그 대형 학원의 강사들이 많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학원마다 달라요. 굉장히 학원 강사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수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철학을 삼고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60명 내외를 맡고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맡았던 한 700명 가량 되는 학원이었어요.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관리 인원이 한 80명에서 90명이었거든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다 전화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80명에서 90명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5분 이상을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거의 상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라고 하면은 숙제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그 다음에 아이들과 교우 관계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학원마다 다 방침이 다르긴 한데요. 거의 신입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등원한 지 1주 차에 거의 첫인사 한번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한 2주나 3주 이렇게 지나서 아이가 이렇게 적응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혹시 좀 이렇게 부족한 건 없나요? 제가 더 알려드릴 건 없나요? 이런 식으로 추후 이렇게 상담 전화가 가게 돼요.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처음 이렇게 대형학원에 보내보신 경우라면 반드시 좀 물어보고 챙기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, 숙제하는 방법입니다. 숙제하는 방법은 진짜 영어는 진짜 강의만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함으로 완성이 되고 그 숙제를 통해서 아이가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리고 말하는 것만 하는 학원이 아니라 쓰기, 라이팅까지 중점적으로 둔 학원이라면 정말 손으로 써서 이렇게 그렇다고 뭐 제가 깜지 쓰듯이 막 이렇게 10번 쓰고 100번 쓰고 이런 거 아니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라이팅을 한다든지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손으로 하는 숙제,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작문한 걸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반이 돼야 실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첫 상담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를 꼭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야 돼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선생님이 혹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?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더라도 근데 괜찮아요.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초반에 선생님도 이렇게 자주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상담 요청을 받으면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초반에 좀 이제 숙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도 적응이 편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 이제 학습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빨리 아시니까 금방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되게 잘 캐치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반드시 첫 상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건
거는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,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뭐 쉐도잉이라든지 아니면 리스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숙제가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알아놓으셔야지만 어머님들께서 관리가 가능하시고 아이가 숙제를 통해서 실력이 그다음에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어머님들께서 꼭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이 되면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해서 뭐 실력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 다음 레벨이, 그러니까 이거는 뭐 3개월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레벨이 측정되거나 이제 뭐 진급을 하거나 이렇게 학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벌써부터 알아두셔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아이가 올라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이제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직 강사로서 이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. 그러면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어머님, 아이가 예를 들면 스피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질문에 있어서 뭐 W education 있잖아요. 뭐 what, where, 뭐 how 이런 것들 가지고 질문을 잘 캐치하고 답을 해요.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칭찬을 하면은 항상 뒤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아이가 몇 등 정도 하나요?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얼마만큼 잘하나요? 꼭 이렇게 좀 이제 등수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알겠어요. 좀 객관적으로 아이가 잘한다고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? 이렇게 좀 이제 객관화하는 수치화를 시켜서 알려달라는 거를 알겠는데,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스피킹은 굉장히 잘하는데 라이팅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져요. 아니면 B라는 학생이 스피킹은 좀 못하는 내성적인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펼쳐요. 그러면 A랑 B랑 뭐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이제 등수화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라도 뭐 우리 아이가 잘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지 객관화해서 잘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. 스피킹, 라이팅, listening, 그 다음 reading 중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지 차라리 이제 여쭤보실 때 이거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다음 달 그 수행되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? 라고 여쭤보신다면 오히려 그 상담을 진행한 선생님께서도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 뭐 이 친구가 라이팅을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낯설어하고 좀 스피킹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안 되면 뭐 집에서 쉐도잉을 좀 더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 숙제에 보면은 꼭 이렇게 자기 의견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면 좋으세요.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그냥 단순한 등수로 비교하지 마시고 네 가지 영역에 기초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게 잘한다,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해요,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레벨업 시켜주세요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종종 계세요. 근데 사실 강사도 알아요. 이 친구가 이 반에 있어서 레벨업을 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은
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좋을지를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속 시원하게 오픈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. 뭐 학원 상황상. 하지만 거의 보면은 입학 상담을 하고 입학 시험을 보고 그 레벨로 지정이 된 경우는 거의 그 레벨이 맞아요. 근데 저도 봤을 때 파닉스 1 맡을 때 이 친구는 딱 봐도 영어로 말을 하는 걸 거의 다 알아듣고 거기다가 대답까지 해. 그러면 이 친구는 ABCD를 이제 알파벳을 배울 단계는 지났죠.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를 거의 이렇게 막 일부러 잡아두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어머님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요. 너무 쉽다는데요. 이렇게 하면서 올려주세요. 무작정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되게 무리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판단 하에 이 친구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거의 어떤 경우가 되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 숙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좀 따라가지 못해서 막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봤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잘한다고 했는데 다음 반을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이 반에 그 레벨에 맞는데 이 반에서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되게 칭찬 많이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아이가 숙제도 너무너무 잘하고 거기다 따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이제 레벨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거의 웬만하면 입학 성적에 따라서 반이 배정이 되는 거라서 혹시라도 좀 이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좀 레벨에 대해서 좀 주저하신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그 레벨이 맞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아이를 응원하시면 차라리 더 높은 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다들 지금 3월에 학교도 적응시키시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원도 막 적응시키고 정말 뭐 영어, 수학, 태권도, 미술 이런 거 막 짜면서 많이 힘드셨죠? 3월 달에 처음 이제 선생님하고 다 대화하고 전화하면서 좀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잘하고 못하는 것,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끌어주면 좋을지 서로가 윈윈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좋은 상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